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퇴적함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퇴적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성암이나 또는 또 다른 암들이 풍화되고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그것이 다시 고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단해진 그러한 경우를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층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져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에는 우리가 고대 어떤 생물들, 즉 뭐 삼엽충이라든지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절대로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퇴적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퇴적암은 입자가 좀 약하고 침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태양산의 모습입니다. 자, 태양산에 연속해서 중국의 태양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퇴적암이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중국의 태양산의 모습입니다. 이 산에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주 무식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가계의 퇴적암의 모습입니다. 요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아바타에서 이 태양산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계속 퇴적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퇴적암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해수면과 맞닿아 있을 때 그 해수면이 만조시가 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간조시가 되면은 바닷물이 또 빠져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조와 간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해식이 되면서 동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부에는 해식 절벽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러한 해식 동굴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우리 가까운 태종대에도 이러한 퇴적암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종대를 대표하는 지형인 신선바위라고 있습니다. 신선바위 많이 가보셨을 건데 여기 일대에 보면은 백악기 약 7천만 년 전에 말에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이 파도에 침식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대의 신선바위는 과거에 호수였던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종대를 가서 제일 끝에 자갈 해변 끝부분에 가보면은 복합 암맥이 나옵니다. 퇴적층이 있고 퇴적층을 뚫고 올라온 이 마그마가 이렇게 이 암맥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태종대에 가보면은 이러한 퇴적암과 또 퇴적암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이 지질공원이 후보지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모룬대, 투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이 모든 이 곳들이 우리가 부산의 지질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다 지질공원으로 만든다면 명실상부하게 부산이 지질공원의 현주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보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고 이래서 이러한 어떤 지질공원이 꼭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도에 가보면은 송도반도 아까 있었죠. 송도에도 보면은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층을 이룬 퇴적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반도에 보면 바위 해안의 중간에 공룡알 화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된 부분이 공룡알 화석인데 여기에 두 군데 각각 4개와 2개의 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송도반도 끝자락에서 본 두도입니다. 이 두도도 상당히 지질 공원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미산 봉수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성반도가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산을 한다 생각하고 쭉 이렇게 걸어갖고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면은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전부 다 우리 토목에서 항만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부두가 형성되어 있죠. 두성반도입니다. 두성반도. 두성반도를 저 뒤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계속 두성반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 중에서 응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응혐은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서 이제 그 암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상당히 연약한 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암입니다. 아까 우리 쭉 봤던 것들은 전부 다 점토가 굳어져 가지고 아까 봤던 화면을 다시 보면은 이러한 암들은 전부 점토가 굳어서 이루어진 암입니다. 그래서 점토가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암이라고 하고 이암을 머드스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암이 좀 더 압력을 받으면은 혈암이 됩니다. 혈암. 그래서 이 혈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일이라고 부르죠. 쉐일. 그리고 이 쉐일이 더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되면 열과 이제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전파암이 됩니다. 전파암은 영어로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토가 굳어서 암이 되면은 머드스톤, 즉 이암이라고 하고 모래가 굳어서 암이 되면은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여기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알이 점토로 만들어진 이암보다는 좀 더 굵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암의 모습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암. 그렇다면 이 자갈이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되면은 그거는 자갈역자를 써가지고 역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이 보이죠, 그죠? 자갈 알갱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암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이암입니다. 이암은 점토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암이 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암의 경우는 층의 어떤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그 나뭇잎 화석이 보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 굳어지면은 혈암이 됩니다. 혈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혈암은 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이 되겠습니다. 석회암, 이것도 퇴적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산호초가 있죠. 산호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성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성암은 암석이 큰 압력이나 높은 온도가 가해질 때 화학 성분 자체가 가감 또는 교대가 일어나서, 그리고 또는 이 둘 이상이 작용이 합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성암은 원래의 성질을 완전히 다 열과 압력에 의해서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성질의 암으로 변하는 것이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변성암의 생성 과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성암의 종류는 이제 편암이 있습니다. 편암. 이 편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편암. 전판암. 아까 설명할 때 혈암에서 더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된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전판암이 영어로는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슬레이트는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구들장으로 사용했던 돌, 아주 새까맣고 납작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돌이 이 전판암이 되겠습니다. 구들장 돌이라고 합니다. 계속 전판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하부는 규암입니다. 그리고 각섬석, 청매암 이런 것들이 다 변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대리석이라고 하죠. 대리암. 이 대리암도 변성암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문암, 그 다음에 미그마타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성암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흙의 생성은 결국 안반이 풍화돼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안반이 풍화는 물리적인 풍화와 화학적인 풍화가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풍화는 물리적인 힘, 즉 물, 바람, 파도, 빙하, 동상,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과 수축에 의하여 잘게 입자가 부서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학적인 풍화는 안반의 구성 원소의 화학적 분해, 그래서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이러한 경우를 화학적인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석이나 운모가 클레이, 점토로 변하는 이러한 것들을 화학적인 풍화라고 하며, 석영 성분이 모래와 실트로 변하는 이러한 것도 화학적인 풍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풍화토를 이제 안반이 풍화가 진행돼서 풍화암이 되고 그 다음에 풍화토가 되죠. 이 풍화토는 잔적토와 퇴적토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잔적토는 레지듀얼 소일이라고 하며 풍화된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퇴적토는 뭐냐? 트랜스포티드 소일로서 풍화된 흙이 자연적인 이동 수단에 의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빙하라든지 또는 바람, 그 다음에 물 이런 것에 의해서 이동하여 쌓여서 생성된 흙입니다. 이러한 이 퇴적토를 충적토라고도 하고, 이거는 산에 있는 점토가 흘러내려가 가지고 바다 하부에서 쌓여 가지고 그 점토층을 이루는 것을 충적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 퇴적토가 있습니다.
또 풍적토. 우리나라는 이게 적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이 바람이 불려와서 쌓이는 그러한 흙을 풍적토라고 하죠. 따라서 이 암석이 흙으로 이 변해가는 과정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 웨더링. 그래서 이러한 풍화에는 열에 의한 수축, 팽창, 균열, 균열 속의 감극수의 동결 융해 등에 의한 기계적인 풍화와 탄산가스, 비, 지하수 등에 의해서 화학적인 풍화, 유기산을 만드는 생물학적 작용이 기계 풍화, 화학적 풍화를 가속할 때 이때는 또 생물학적 풍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다시 했던 걸 설명하면은 풍화된 흙을 정적토라고 합니다. 정적토. 풍화된 흙이 암석의 원위치에 있는 것. 이러한 정적토는 잔적토와 식적토로 나눠집니다. 잔적토는 암석이 풍화된 것이고 식적토는 식물이 부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운반되어서 퇴적됐다 해가지고 이 퇴적토를 다른 말로 운적토라고도 부릅니다. 이 운적토는 충적토, 이거는 유수에 의해서 운반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붕적토,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비교적 단거리에 굴러떨어져서 산모퉁이 같은 것에 쌓인 것입니다. 그 다음 풍적토,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인 사구 같은 것입니다. 빙적토, 얼음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인 것입니다. 화산해토, 이거는 화산 분출에 의해서 쌓인 것. 이렇게 크게 이 표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적토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풍화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하부로 내려갈수록 아주 단단한 암이고, 그 다음에 상부로 올라올수록 점차적으로 흙이 약한 흙이며 표토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풍화가 많이 진행된 그러한 점토라든지 또는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은 지층으로 내려갈수록 풍화도가 낮아지므로 입자가 커진다는 어떤 것을 이 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풍화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성암의 경우에 심성암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부는 미풍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부는 풍암, 그 위에는 모래질, 점토질, 그 다음에 표면에서는 표토와 붕적토로 이루어지죠. 변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풍화된 아주 신선한 암이 있고, 그 위에 풍암, 그 다음에 풍화잔적토, 표토, 붕적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부는 이 C는 석회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또 내나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급류에 의한 퇴적입니다. 이 급류에 의한 퇴적은 동수경사가 큰 급류에서 퇴적이 되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침식과 침전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급류에 의해서 퇴적이 되면은 지층이 불규칙적이고 구성입자가 크기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류에 의해서 충격토가 생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개 비가 많이 오고 급류가 형성되면은 먼저 자갈이 멀리까지 갈 거야 되죠. 그래서 자갈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급류가 또 그 다음 급류가 또 오게 되면은 아주 입자가 굵은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적은 유속에서는 이렇게 파인샌드, 입자가 고운 모래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속에서는 이렇게 실트가, 점토가 쌓이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자갈과 점토와 그 다음에 입자가 굵은 모래, 가는 모래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급류에서의 퇴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해안 퇴적물의 입자의 그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육지에서 퇴적이 돼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자가 가벼운 점토는 멀리까지 와가지고 암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암이나 쉐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운 연안에는 이렇게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이 모래가 쌓이면은 이 모래가 해족장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굳어지면은 사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입자가 굵은 자갈이 쌓이게 되겠죠. 그 자갈이 쌓이면은 이렇게 각 입자가 무거운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 태종대 바다와 같이 자갈만 쌓이는 그런 현상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속류에 의한 퇴적입니다. 완속류가 되면은 그 흐름의 속도가 되게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불구불 휘어진 강에서 퇴적이 되며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휘어진 이러한 강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구부러진 이 부분에서는 침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부러진 반대쪽에서는 계속적인 퇴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침식이 이루어지고 여기 퇴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러다가 한 번씩 큰 비라든지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강이 통과하게 돼 버리면은 과거에 이렇게 구부러져 흐르던 부분이 그냥 호수와 같은 이러한 일종의 늪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에도 보면은 이렇게 강 주위에 이렇게 호수가 형성되는 경우 대부분 다 이러한 완속류와 그 다음에 급속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설표준 품셈에서의 토질 및 암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가지고 실제로 건설표준 품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건설표준 품셈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공사를 금액이 얼마가 적용이 되느냐,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전부 정해놓은 것이 표준 품셈입니다. 이 품셈을 바탕으로 설계서에서 내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내역 부분이 공사에서 아주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표준 품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암을 토사와 암으로 집안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그 토사 중에서 토사도 보통 토사, 견질 토사, 그 다음에 고사철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에 따라서 각각의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암도 이게 풍암이냐 또는 연암이냐 보통암이냐 경암이냐 급경암이냐에 따라서 또 각각의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사와 암을 나누어 가지고 요 위로는 토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도저라든지 백호로 이렇게 파낼 수 있는 그러한 흙이 되겠고, 이 이하로는 그냥 불도저나 리퍼로 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이하는 화약을 사용해야 되는 발파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 그 토사로 굴착할 수 있는 리핑의 암과 그리고 발파를 해야 되는 발파암이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있느냐. 그래서 이 풍화암과 이 연암 사이에서 풍화암은 그래도 리퍼로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발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경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준 품셈에서 중요하게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암 종류의 분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을 현장에 있는 암을 이거를 다 압축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성파 속도와 또 거기서 채취한 일부의 암편을 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암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풍화암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의 탄성파 속도는 약 0.7에서 1. 이걸 AB로도 나눕니다. AB로 나눠가지고 A는 0.7에서 1.2 km/s의 탄성파 속도를 나타내는 걸로 분류를 하고 B는 1.0에서 1.8 km/s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B가 더 강한 풍암이 되겠죠. 이거를 암편을 만들어서 공치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탄성파 속도를 하게 되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압 강도를 암편의 강도를 보면은 A 암의 경우 300에서 700 kg force per square cm 또 100에서 200 kg force per square cm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암편의 내압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암이 중요하게 되죠. 연암은 이제 1.2에서 1.9, 1.8에서 2.8 정도의 탄성파 속도 이상을 연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보통암, 경암, 극경암으로 나눠지면서 이 이상이 되면은 전부 다 발파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암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한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암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의 암들은 대표적인 암은 이런 암들이 있고요. B그룹은 이런 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각 판정과 또 해머 타격에 의한 판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암의 분류 기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우리 도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암을 하는 공사가 대단히 많고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암을 분류를 많이 하며 또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이 일반적인 우리 토목공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현업에서 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 판정을 받을 때 여기도 연암이 나오죠. 암 판정을 받을 때 이쪽은 발파암이고 이쪽은 리핑암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암 판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술용역협회의 지질조사 표준 분셈에 나오는 분류입니다. 여기서는 풍암, 연암, 경암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199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이제 터널표준 지방서 지방 분류를 넣었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이게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